2020년 12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4시입니다. 2020 경제년도 이제 10하루만을 남겨두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괴질 코로나로 인하여 내남할 것 없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무대왕의 시국단상 제목은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김재철 누가 더 국가 장래를 걱정하나 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은 12월 16일 저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안에 사인했다. 절차와 공정성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하자투성이인 징계안에 사인한 것이다. 문재인은 윤석열 징계안에 결재해놓고 참모를 통해 대통령에겐 재량권이 없어 징계안대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처리는 여론조사 결과 다수 국민들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또 전직 검찰총장 9명을 비롯 많은 법조인들과 교수들이 징계 사유가 무효임을 지적했는데도 징계를 강행했다. 감찰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도 잘못된 것임을 판시했음에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가 마치 검찰개혁과 민주주의의 완성인 양 허튼 소리를 해온 문재인 정권은 희희낙낙하고 있다. 같은 날 동원그룹 김재철 명예회장은 한국의 미래는 AI 혁명에 달렸음을 강조하며 앞으로 카이스트에 500억 원을 기부 AI 마도로스를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 문재인과 기업인 김재철 그 둘 가운데 누가 과연 국가 장래를 걱정하고 있는지 비교가 되는 관심사였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바다의 태극기를 휘날린 김재철 선장,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한다. 참치 바다서 금융어 바다까지 파도에 맞서 7조 1군 캡틴 김. 태양이 오면 선호는 파도가 아니라 선장을 본다. 이 신문기사 제목은 2019년 4월 16일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명예로운 은퇴를 갑자기 선언한 동원그룹 김재철 회장에 대한 찬사이다. 이러한 찬사 가운데 이 시대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것이 바로 태풍이 불면 선호는 파도가 아니라 선장을 본다가 아닐까 한다. 이 시대 우리들의 선장 문재인은 선원들을, 국민들을 과연 안심시켜주고 있는가? 김재철 회장은 은퇴를 발표하면서 스피드 경영을 이유로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는 정보의 스피드가 중요한데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하기 때문에 명예롭게 물러나기로 했다는 은퇴의 연을 남겼다. 김 회장은 34살 때인 1969년 자본금 1,000만 원으로 회사를 설립, 원양어선 한 척과 직원 3명으로 출발하여 오늘의 동원그룹으로 발전하기까지 김 회장의 스피드 경영은 일치월장하여 오늘 7조 원대의 대그룹으로 빛나는 성과를 거두어왔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동원산업 전체 자산보다 많은 자금을 투자해 4,500톤급 동상호를 건조했다. 이것이 동원산업 수산신화의 발판이 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 1위 참치 통조림 회사인 스타키스트를 인수했다. 스타키스트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50%에 육박한다. 특히 1982년 한국인들에게 생소한 식품인 참치 통조림 회사를 설립하여 연간 3억 캔씩 소비되는 국민식품으로 만들기도 했다. 20대의 젊은 선장 김재철이 거친 파도와 싸우며 어획한 참치를 납품했던 스타키스트의 주인이 된 것은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대참치 통조림 회사 스타키스트의 주인이 김재철 회장이라는 사실은 한국인의 자랑이요 한국 경제의 금기가 아닐 수 없다. 김재철 회장은 세계의 바다를
한국인의 바다로 만든 장본인이다. 현대판 장보고로도 불린다. 김 회장은 1958년 부산수산대학 어로학과에서 바다를 공부했고 고기 잡는 업으로서의 기본을 길렀다. 한국 최초의 원양어선 지나모의 실습 항해사가 되어 세계의 바다 개척에 몸을 던졌다. 1963년에는 동화선단 선장이 되었다. 김 회장은 최연소 선장이 되어 파도야 치금 맑은 바다는 좋은 곳, 이런 바다에서 바다는 길이요 생명임을 깊이 깨닫고 바다에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원양어장에서 캡틴 김으로 명성이 난 김 선장이 회사를 설립하자 평소 김제철 선장을 유심히 지켜본 일본의 큰 수산회사가 500톤급 원양어선 2척을 신용으로 빌려주고 참치를 잡아 선가를 갚도록 하는 특별 배려를 하기도 했다. 김제철 회장은 열심히 참치를 잡아서 배값을 모두 갚아 일본 선주로부터 신용을 인정받기도 했다. 김 회장의 기업가로서의 성공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신용과 겸손, 험난한 파도를 이겨내야 하는 투지와 도전이 경영 철학의 바탕이었음을 김제철 회장 본인이 종종 강조하기도 했다. 승부사의 기질을 발휘하여 국내외 경제 위기 때마다 뛰어난 판단력과 뚝심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결단력과 실천은 전화와 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김 회장이 부산수산대학 진학을 선택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 담임 선생과의 일화도 심심찮게 회자되고 있다. 강진농고 3학년 때 서울 농대 지원을 생각하고 있던 당시 김제철 군에게 담임 선생이 김제철을 불러 유한한 육상의 농업보다는 무한한 해양으로의 진출을 권유했고 김제철이 이를 수용하여 부산수산대학 어로학과를 지원하게 한 것이 오늘의 김제철 회장을 있게 한 시발점이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스승의 진학지도 한마디가 한 젊은이의 인생 행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훈으로 전해주고 있다. 성경에는 3개의 바다가 있다. 평화와 복음을 전한 갈릴리 바다, 유대민족의 애굽 폭군의 굴레로부터 탈출하게 해준 기적의 바다 홍해, 그리고 방탕과 사치와 범죄의 소굴에 대한 심판의 바다 사해가 있다. 그럼 우리에겐 어떤 바다가 있는가? 무역왕 장보고의 바다가 있고 이순신의 바다도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번영으로 이끈 김제철의 해양 개척과 경제의 바다도 있다. 해양을 개척하고 세계와 바다로 뻗어나간 국가와 국민에겐 번영이 있었고 세국과 바다를 외면한 나라의 못된 지도자들과 그 국민에겐 식민 통치의 괴로움과 패전의 고통이 있었음을 역사는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바다의 사나이 김제철, 해양 개척의 선구자 김제철 회장, 앞날의 영광과 행운을 기원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통령 문재인과 기업인 김제철, 누가 더 국가 장래를 걱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이라는 대한민국의 선장은 이번 윤석열 사태에서 보듯이 국민을 완전히 내 편과 나무 편으로 갈라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오만방자한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이 김제철 회장의 겸손한 경영 마인드를 국가 운영에 조금이라도 활용했으면 하는 심정으로 오늘 문무대왕의 시국단상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